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예정된 마지막인 8차 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오전에 조태용 증인신문이 종료됐고요. 이제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예, 쟁점은 무엇인지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법조팀 이트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앞서 오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오늘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8차 변론 기일이 열렸고요. 조금 전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친 상황입니다. 이후에 그리고 오후 2시에 이제 속개를 하는 상황인 건데요. 오전에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10시 14분 정도부터 이제 윤 대통령 측에 대한 주신문, 이어서 국회 측에 대한 반대 신문, 이어서 윤 대통령 측 제주신문과 국회 측 재반대 신문을 거쳐 재판부가 직접 조태용 원장에게 질의를 하는 순서, 그리고 이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는 순서까지 거쳐서 약 2시간 정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좀 살펴보면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에는 홍정원 전 차장과 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두고 좀 엇갈린 진술을 했던 인물인 만큼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홍정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려는 전략을 좀 펼쳤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홍정원 전 차장의 정치적 평양성을 좀 강조하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홍정원 전 차장이 계엄 다음 날에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 한번 하시죠라고 말했던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홍정원 전 차장과 민주당 인사청탁 사이에 뭐 인사청탁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에게 좀 집중적으로 물었고, 특히 뭐 홍정원 전 차장의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야당 위원들과의 어떤 친밀도 이런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홍정원 전 차장의 경질 과정 경위를 좀 구체적으로 물었던 부분이 있고요.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정원 전 차장의 체포조 명단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메모가 4개나 된다라고 하면서 그 신빙성에 대해서 문제 삼고 나섰고, 이후 국회 측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홍정원 전 차장이 인사청탁을 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느냐, 또 메모 경위에 대해서도 따져봐야겠지만 14명이란 명단이 있었던 건 맞지 않냐. 그리고 또 계엄 당일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의 어떤 지원 지시를 받은 부분이 있지 않냐. 또 국무회의에서 조태용 원장이 참석했던 부분, 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반대 공략을 펼쳤고, 이어서 이제 재판부가 조태용 원장을 상대로 그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던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고, 이어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계엄 당일에 조태용 원장과 또 이어서 홍정원 전 차장과 통화를 했던 부분, 왜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본인은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이제 계엄 사무와 관련이 없었고, 홍정원 전 차장과 통화를 했던 거는 조태용 원장이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방첩사를 잘 도와주라는 의미에서 전화를 한 것이었다라면서 정치인 체포 의혹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기존 입장처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는 이제 휴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오후 2시부터 이어서 다시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되고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이 돼 있고, 이어서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끝으로 오늘 지정된 8차 변론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윤 측 대리인단은 신빙성을 낮추는 전략을 펼쳤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도 또 조목조목 좀 반대 공약을 펼쳤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재판관들은 그 조 원장과 통화를 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다라고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오전에 진행된 이 재판 과정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실들이 모두 인정이 되어야 파면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만약에 설령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 하더라도 중대하지 않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와 같이 파면 결정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선관위에 대한 군병력 진입, 물론 대통령 본인이 인정을 해서 지시 여부를 인정했습니다만 등등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거든요. 이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모아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홍장원 메모입니다. 그리고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도 이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홍장원 메모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즉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정치인 체포 또는 체포 지원에 대해서 지시를 했고 또한 이러한 지시를 받은 홍장원 전 차장이 메모를 남겼다면 물론 메모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언제 작성했느냐, 누가 가피를 했느냐 등등등은 또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실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홍장원 전 차장과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하는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신문을 통해서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그리고 또한 증언의 신뢰성이 낮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요. 또 국회 측은 또 반대로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공약을 통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술의 신빙성은 낮고 반대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은 믿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한 공방을 펼쳤는데 사실 양측의 증인 신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물어본 부분들에 좀 집중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겠죠. 예, 즉 김영도 재판관이 특히 이제 작년 3월에 비상한 조치 등을 비롯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또한 당시에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느냐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어서 미국 관련된 언급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왜 국정원장이 아닌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했느냐.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도 없었지만 만약에 정치인에 대한 체포 또는 체포 지원 등을 지시한다면 국정원장에게 하지. 왜 홍장원 차장에게 했겠느냐.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보더라도 홍장원 전 차장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 홍장원 전 차장은 정말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국정원장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3월에 안가 회동에서 이런 여러 가지 비상계엄 등으로 짐작되는 조치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면 예. 이게 국정원장에게 지시를 하지 않은 하나의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미국 출장을 간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측에서는 국정원장이 계엄에 반대했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에게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국정원장이 미국에 출장 가 있던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해서 오해를 해서 국정원장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홍장원 전 차장에게 체포 지원 등을 지시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역시 헌법재판관이 직접 조태용 원장에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있었던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들이 과연 홍장원 메모 또 홍장원 증언의 신빙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할지 예. 재판관들이 굉장히 깊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양측의 증인 신문 그리고 재판관의 질문 내용까지도 손 변호사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 이제 앞서 조태용 원장을 상대로 직접 질의를 좀 시도했으나 문영배 권한대행 소장한테 좀 막혔던 부분이 있거든요. 제지를 당했고 이어서 이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재반대 신문까지 끝나고 나서 직접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증인 신문에서 재차 쟁점이 됐던 부분이 이 윤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의 통화 그리고 그 이후에 조태용 원장과의 윤 대통령과의 통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국무회의 좀 이런 일련의 절차들 과정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갔고 정치인
체포 지시가 과연 있었던 거냐 없었던 거냐 이 부분이 계속 공방이 됐었잖아요. 예. 근데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부분이 계엄 당일 이제 20시 22분경 홍장원 전 차장과 1차적으로 전화를 했던 부분은 국정원장이 출장을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화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이제 국무회의 같은 걸 소집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여기저기 전화를 했는데 원장이 부재 중이라고 하니까 뭐 잘 챙겨라. 그리고 이따가 내가 이제 홍 차장한테 전화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미국에 출장을 갔다 하던 이 조태용 원장을 강희구 대통령 비서실장이 데리고 들어와서 본인이 놀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전화해서 조태용 원장과 통화를 할 때 원장님 아직 거기 계시냐 미국이냐고 물었을 때 이제 조 원장이 예 여기입니다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국무회의에 나타나서 자기가 놀랐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조 원장이 본인은 대통령 비서실장 연락을 받고 갔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국무회의를 마친 부분에 지금 문제가 되는 이 통화, 홍장원 전 차장이 밤 10시 53분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왜 연락을 했냐라고 하면 원장이 이제 이미 한국에 있는데 본인이 아까 부재 중인데 잘 챙기라고 했었지 않냐. 근데 왜 계신다라고 얘기를 왜 안 했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제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 육사 선후배니까 지원을 잘 해줘라. 이게 뭐 본인이 해외 출장 같은 걸 갈 때 국정원이 해외 담당 파트가 이런 경호 정보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한번 전화를 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직접적으로 통화를 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또 하나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이제 해임, 경질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정치적 보복에 대한 취지로 경질을 당했다라는 입장인 거고, 아니다, 조태용 원장은 본인이 직접 건의해서 판단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윤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조태용 원장도 그렇고 이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계엄 다음 날, 그러니까 12월 4일 날 밤에 구체적으로 국정원장이 해임을 건의했다라고 본인이 통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 이제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한 부분을 국정원장이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윤 대통령 생각에는 이렇게 국정원장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면 이만큼 중요한 정보가 어딨냐, 왜 미리 보고를 본인한테 안 했냐. 라고 해서 그럼 원장님이 쓰는 사람인데 이제 신뢰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뭐 인사 조치를 해라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해임 사유가 뭐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을 자기가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발언에서 전반적으로 뭐 조태용 원장도 마찬가지지만 홍장원 차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메신저의 신뢰성에 대해서 주목하는 부분들도 일종의 지금 변론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당연합니다. 네, 오늘 이 증인 신문이 증거 조사 절차고요. 또한 증인의 경험 사실을 들음으로써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또한 파면 여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 여러 가지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다, 또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또는 다른 요소에 의해서 왜곡된 증언을 하고 있다 등등의 공격을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모든 재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특별하게 뭐 이상하게 볼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양측 변호사들이 한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짚어보고 있는 것 중에 좀 주목할 부분이 좀 있어 보여요. 뭐냐면 대통령이 이미 예. 지난번 홍장원 전 차장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지금 미국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직접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아니라 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체포 지원 지시 등을 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그 배경을 두고 조태용 원장이 미국 출장 중인 것으로 알고 아직 거기 계시죠? 아직 거기시죠?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조태용 원장이 아직 여기입니다 라고 답을 해서 얘기를 듣고는 아직 해외에 있구나, 아직 미국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렇게 알았다. 그래서 처음으로 홍장원 전 차장 1차장에게 전화를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하지 않고 홍장원 전 차장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도 배경이 납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체포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오늘
구체적으로 조태영 국정원장이 이 미국 관련해서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는 사실 전체를 봐야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네. 이미 이 부분 관련해서 어제 국가기관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했습니다. 12월 3일 저녁 8시경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때 대통령이 어디에 있냐? 뭐 어디세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명확하게 지금 공관에 있다.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와 송별 만찬을 했다라고 답을 했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자 윤 대통령이 미국에 안 가세요라고 물었고 여기에 대해서 조 원장이 내일 갑니다. 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이미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예.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나 그런 참고인 조서 등이 이미 상당 부분 증거로 채택이 된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물론 이 조서가 증거로 채택이 됐는지를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지만 예. 만약 채택됐다면 이 증인 신문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 다른 증거들도 대등한 자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지난번에 이야기가 오히려 진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은 홍장호 전 차장의 이야기가 결국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했을지 예. 잠시 후에 또 영상이 공개되면 맞습니다.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이제 헌법재판소의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진행이 됐었고 저희가 계속 자막을 통해서나 이제 앵커들이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내용들인데 이제 영상들이 좀 들어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말투로 말을 했는가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완전한 화면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치인 체포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재판관이 좀 중점적으로 질문한 것은 작년에 있었던 안가 회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오갔을지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 좀 이채영 기자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재판부가 좀 직접적으로 물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지난해 3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이제 측근들을 모아서 비상 대권을 언급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판부가 조 원장을 상대로 물어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뭐 신원식 실장, 뭐 여인영 전 사령관 이렇게 조태용 실장까지 총 5명이 모였었는데 그때 지금 여기에 모였던 인물들이 계엄에 동조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된 상황이었고 과연 조태용 원장이 이 자리에서 뭐 반대 의견을 표현한 거 맞는지 만류한 거 맞는지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좀 물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 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직접적으로 뭐 얘기를 듣지는 못했다라면서 별도로 뭐 지시를 받거나 했던 부분도 없는 것이고 뭐 크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서 뭐 만류를 했던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밝힌 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오래전부터 계획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조 원장에게 직접적으로 물은 것이고 예. 당시에 비상 조치에 대해서 반대했었느냐라는 질의가 있었고 조 원장은 비상이라는 단어를 못 들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본인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당시에 반대 취지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정원장 자리로 있었던 거냐라고 재판관이 묻기도 했는데 조태용 원장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윤 대통령이 과연 이제 계엄에 대한 구상을 어느 정도 좀 측근들을 통해서 구체화시킨 것 아닌지를 통해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이후에 이제 역시 김영주 재판관이 조 원장을 상대로 국무위원이 아닌데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뭐 어떤 지시를 받은 건지 아니면 당시에 뭐 최성모 문건이라든지 이상민 문건이라든지 지금까지 공개된 문건들을 본인이 본 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물었거든요. 예. 근데 본인은 별도로 이제 뭐 정치인 체포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은 바 없고 단지 이제 방첩사 관련해서 뭐 잘 뭐 지원을 해줘라 뭐 이런 차원의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 이제 뭐 본인이 직접적으로 보고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비상 대권이라는 말이 나왔던 삼청동 안가 모임 관련해서는 신원식 전 실장과 관련이 있는 그 전에 진수가 관련이 있고
또 오늘 나온 것들이 지금 앞서 나온 진술들과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빙성이라던가 이게 다 일치가 되고 있는지가 좀 중요하게 보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재판인 거죠, 오늘이? 그렇습니다. 보통 증인 신문을 할 때 증인들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증인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쉽게 보기 힘듭니다. 네. 그런데 워낙에 중대한 사안이고 또한 대통령 측의 주장을 다 들어봐야 되고 또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도 전원은 아닙니다만 상당수의 증인을 채택해서 신문을 좀 하고 있죠. 이렇게 증인 신문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증인들의 출석 순서도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처음에 나온 증인이 증언을 한 다음에 또 새롭게 여러 가지 취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또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죠. 예. 계속 더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출석한 증인들에게 그와 관련해서 또 증인신문 사항이 또 작성이 되기도 하고 또 변경되고 수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번에 나온 증인들에게 또다시 또 새로운 사실들이 또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한 바퀴 쭉 돈 다음에 다시 처음에 초반부에 불렀던 증인들을 다시 불러서 신문할 필요성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하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